자, 이번에는 무효 등기 유형입니다. 무효 등기가 무효인데 그 무효 등기를 유용 다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무효 등기 유형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유효합니다. 실질적 지금 그 등기 유효 요건이에요. 요건에 대해서 한 거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 일단 무효 등기 유형은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지 표제부에 대고 유용은 할 수가 없다. 이걸 딱 머리에 들어야 됩니다. 권리관계만 유용이 가능하지 표제부는 뭐예요? 권리관계가 아니죠. 소재 지분이 어떻거냐, 건물에 대한 여기 보면은 이게 등기부가 있는데 건물 내역이 어떠냐, 철근 콘크리트냐, 평슬라브 지붕이냐, 소재 지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이게 표제부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따 설명 나오지만 이 표제부에 대한 거는 갑부나 을구에 대한 거 가지고 무효등기 유형을 할 수가 있지 표제부로는 무효를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일단 유형은 처음부터 실체관계를 결하여 무효인 경우 이때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매매가 무효이죠. 후에 적합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에 무효 등기로서 유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예요. 그 무효로 됐는데 나중에 예를 들면 둘이 짰어. 그리고 그 계약금을 안 주고 했는데 나중에 계약금을 주고 새로 계약서를 쓴 걸로 다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 무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으니까 이미 등기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죠. 처음엔 무효 등기 이것도 처음에는 유효했으나 후에 무효로 된 것을 가지고 또 유효로 만든다는 거는 거기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여야 돼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제3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유효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이 넘어왔어요. 내 거야.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후에 무효가 됐어. 그 매매계약이.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저당권 설정자가 있기 때문에 유용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유효였으나 무효, 유효, 무효 다시 유효로 만들 수는 없다. 왜? 이 저당권 설정자 때문에.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무효등기 요건문 효과 또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 유효 요건이 갖춰질 때 물건 발생 효과가 나오지. 자,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무효를 유효로 만들어. 그럼 물건 변동은 유효로 될 때부터 물건 변동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무효 있을 때부터. 근데 이런 걸 제가 설명하다 보면 꼭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효 등기 유형은 저는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1차용으로만 할 때는 저는 근데 이렇게 그냥 저 혼자 판단을 해요. 그 실전에서 사용했던 대로 간단히. 이거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실전에서 했던 걸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시험에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맞출 것 같아요. 무효 등기 유형은 무효 유형이잖아요. 무효를 유효로 쓰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써먹는 건다, 그 등기를. 자, 저당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은행에서. 그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저당권 설정은 피담보 채무가 있고 저당권 등기가 있는 거예요. 꼭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그게 피담보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은행이 설정 계약이 있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여러분들 딱 오면은 그러잖아요. 자서를 한다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자서. 그냥 현실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니까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피담보 채권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물권행위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소멸했어요. 제가 은행에다가 1억을 쓰고 설정 계약을 쓰고 피담보 채무를 지는 거죠. 은행이 채권 갖고 있죠.
자, 계약을 썼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됐죠. 등기는 등급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1억을 다 갚았어요. 요즘엔 대부분 저당권이 없고 근저당권이니까 은행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그걸 전부 말소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쓸지 모르니까. 근저당권.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1억 있는데 싹 갚았는데 또 내가 써게 돼, 은행 가서. 그러면 자들 다시 근저당권 설정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등기를 다시. 없죠. 설정 계약만 쓰는 거지. 피담보 채무가 전부 소멸됐는데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을 때. 근데 피담보, 잘 들으세요, 여기서.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면 저당권은 자동 말소예요. 등기가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상환 안전증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실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해서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채무가 없는데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등기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아직 안 지웠어요. 안 지웠어. 왜? 근저당권은 사업한 사람들은 또 쓸 수 있으니까 안 지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이 근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란 얘기예요. 왜? 피담보 채무 1억을 다 갚았으니까. 가짜로 남아 있어요. 허위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또 한 5천만 원 쓰고 싶어. 그러면 이 피담보 채무가 전부 소멸된 근저당권 등기부에 남아있는 등기를 유효로 또 만들 수 있죠. 은행에 가면 자 다시 또 5천만 원만 씁니다. 설정 계약만 쓰고 이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를 유효화 되는 거죠. 근저당권에.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이게 무효 등기 유형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 근저당권 소유권 전부 권리에 대한 것이지 표제부에 대한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무효 등기 유형이. 이건 설명 안 했네 아까. 다시 한번 이거 중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권리, 소유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이럴 때만 무효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표제부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의 위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싹 멸실했어. 위에다가 신축을 했어. 이게 동일한 건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동일한 건물을 할 수 없으므로 신축 건물에 대한 물권 변동에 대한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할 수 말도 안 되는 거죠. 건물도 멸실됐는데 등기부 하는 거 같아요. 무효란 얘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멸실 건물의 등기부상의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해도 무효이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있잖아요, 표제부. 철근 콘크리트다. 평 슬라브 지붕 뭐다. 이런 게 지금 표제부예요. 근데 그 물건이 다 멸실됐어요. 없어졌죠? 그 전에 건물은 목조 건물이었어요. 근데 신축 건물은 목조 건물이 많이 없으니까 철근 콘크리트예요. 목조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멸실 건물은 목조, 신축은 철근. 거기다가 무슨 뭘 이용을 거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겠냐고요. 완전 다른 건물인데. 멸실, 신축, 멸실, 목조, 신축, 철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어려운 말로 표제부 등기의 이용은 안 된다, 무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